자, 몇 가지 안내부터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오셔야 돼요. 어떻게? 윤정두. 그러시면은 윤정두를 찾으시면요. 맨 윗부분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밑에도 이렇게 유튜브 있죠. 그럼 네이버에서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찾으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정두 페이지 찾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유튜브로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시황 기준을 잡아내셔야 될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일 시황 뭐 장중 기준에서의 흐름 이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K 케미칼 1분봉 거래량 70만 주 5,950원 지지 및 6,210원 돌파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여기 보시면은 개장 전에 이미 여러분들께 이 기준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TK 케미칼 뭐 또 이수 앱지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내일 공략주도 올려드렸는데 잠시 후에 한 번 더 올려드릴 거고요. 개장 초 기준에 개장 전에 이미 새벽에도 한번 올려드렸고 오늘 종목을 압축해서 자 오늘 장에 공략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죠. 이렇게 해서 오늘 8시 47분에 올려드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지금 노란톡에 계신 분들 같이 다 들여다보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함께 기준을 잡으셨단 말이죠. 4월 22일 그렇게 해서 오늘 개장 전에 어쩔 수 없이 8시 그 몇 분이죠? 47분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거래량 부분이 기준 거래량이 이쪽은 들어가 있고 이쪽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쪽은 이제 월 400만 원씩 내고 가금하신 VIP 회원님들 계신 방이고 이쪽은 이제 무료 방이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야간 교육 해드릴 때는 다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TK 케미칼은 4천만 주, 이수앱 지수는 1,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어요. 그 기준 거래량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이에요. 이 자료들은 다 나눠드렸을 거고요. 윤정두가 설정해드리는 이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장중에 1,500만 주 혹은 TK 케미칼 같은 경우 4천만 주 기준이니까 9시 10분까지 몇 주요? 400만 주. 9시 반까지는 800만 주.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고 양봉의 흐름이면은 따라 붙을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내용.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벌써 이제 줄을 거드려요, 계속. 5분봉의 기준의 지지라인 부분. 지금 이게 이제 6,000원 공방. 그죠? 6,000원 공방. 6,000원 공방에서 5,950원의 기준을 설정을 하자. 그리고 6,210원을 넘기면 그게 이제 15% 수준 범위니까 그 범위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15%의 기준도 이렇게 다 정형화를 해놓은 거죠. 그냥 기분 좋다고 뭐 어느 날은 10%, 어느 날은 뭐 20%, 어느 날은 5% 이러면 안 되고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이렇게 시초가 갭 상승 시에 최대 10%까지 편입 가능하고요. 10%그 등락 범위까지. 그리고 최대 15% 상승까지도 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고점을 다시 넘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6,210원이 15% 수준의 등락 범위예요. 근데 이제 기준 전제 조건은 1분봉의 거래량이 70만 주가 터지고 그 자락을 넘겨줘야 된다. 1분봉 기준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서요? 넘겨 올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죠. 그렇게 해서 뭐 디스플레이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도 함께 들여다보면서 기준점을 이수 앱지스 그렇게 해서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는 지금 28,000원 공방이죠. 그러니까 시초가 넘기는 흐름의 공방.
이게 얼마? 24,15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음성은 소거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1분이라도 빨리 보시고 대처하실 수 있어야죠. 이 링크 올려드릴게요. 이 링크. 그렇게 해서 링크도 한번 보시고, 이런 내용들은 공지사항에도 다 있어요, 사실. 공지사항에도. 이 링크 한 번만 쭉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장중 기준의 이런 그 TK 케미칼, 그리고 또 어떤 거, 장중 기준의 이수 앱지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까지 하셔야 이런 자료들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수 앱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TK 케미칼 녹화할 때, 영상 녹화할 때 28,000 시초가 넘기고 있었고 편입의 기준 설정해 드렸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녹화를 해드릴 때 이게 5분봉이 아니라, 이거 제목 좀 수정해 주세요. 1분봉으로 바꿔주셔야 돼. 이게 5분봉이 아니라 1분봉 기준에 40만 주 거래가 터지는 흐름. 그렇게 돼서 주가의 변동폭 부분이 더욱더 확대되는 과정. 근데 이 기준에서 다 매수가 됐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돌릴 때, 그러면서 거래량 수반하고 돌릴 때, 거래량 수반하고 돌릴 때, 이렇게 되면 이게 26,600원, 7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6,000원, 700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 교육자료 부분도 같이 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장중에. 그리고 매직 계산기 설명드리고, 그래서 지지를 받고 돌리면은 뭐 또 재편입 오전장 중에 흐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누구보다 일찍 받으시려면요, 어떻게 한다? 일로 오셔서 유튜브에서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구독 알람 신청 하시는 방법 좀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이수 앱지수의 영상도 이렇게 하나 잘라서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것도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직원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수 앱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그 동영상만 좀 일찍 잘 보셨다라고 한다면 뭐 서로가 행복한 하루가 되셨겠죠. 자, 출석 체크 한번 합니다. 나도 내일 금요일 날 저런 20%대 상승, 아니 그 이상의 폭등, 그 이상의 폭등, 상상상, 아니 L전자도 상한가를 잡아먹었고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의 상한가, 또 셀트리온의 24% 폭등도 잡아냈고 1월 8일 날 시가총액 10위 현대모비스의 장중 상한가도 잡아냈는데 뭐가 무서워요? 내일 당장 뭐 상한가가 나온다 그런 보장은 없지만 대형주에서도 상한가 잡아낼 수 있다, 그 자신감들 가지시고요. 그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부분, 상상상 우리 그 캐치스탁에도 지금 26분뿐이 안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방송 쉬고 났더니 난리가 났어. 이제 윤정수가 몇 시에 방송하시는지도 모르시고, 그죠?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각종 그 채팅방도, 또 우리 유튜브 등록해서 계신 분들도,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상상상 그렇게 해서 좀 올려주시고요. 그러시고, 그리고 카톡방에 상상상 올리는 이유는 이제 다른 분들의 기준에서도 일단 동참하셔서 방송 좀 더 들으시라고. 그리고 유튜브에 계신 분들 엄지척, 예, 감사합니다. 엄지척, 예, 김윤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 이제 들어오시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로 또 들어오셔야죠. 홈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캐치스탁으로 오시면 수많은 분들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왔어요. 그 분들의 전문가 방송 이렇게 안내 누르면은 일자별로 전문가 방송 그 스케줄이 나와요. 장중에 누가 카톡방 교육을 하는지, 또
야간 교육은 누가 하는지. 금요일은 뭐 시황 선생님 한 분만 야간 교육을 하네요. 금요일 그렇죠. 7시 8시 그리고 그러니까 6시 7시 교육에 세력대망님, 그 다음에 7시 8시 교육에 시황 선생님, 그리고 주식 투시경 캔들 박사가 나가는데, 캔들 박사 10시 11시 방송하고 야간 무방 안 할 것 같으면 뭐 금요일날 캔들 박사 방송을 빼야죠. 빼고 이쪽에 다른 전문가분을 넣어드려서 야간 방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 지금 잘못 나왔어요. 금요일 거 바로 수정 좀 해주시던가 아니면 내일 수정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정훈 대표 오늘 방송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간 단위 스케줄표 일정, 기본적인 일정 넣어드리라고 했죠. 밑에다가 주간 단위. 그렇게 해서 어차피 팍스경제TV야 매주 하는 거 뭐 그 배너 다는 거 뭐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출동수익 특공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은 카톡방 교육 뭐 2분 3분뿐이 안 하니까 그 일정 일주일차 일정 고정이니까, 그 다음에 야간 무방의 일정 범위 올려놓으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뭐 빈 공간은 또 사람 생기면 더 넣어드리면 되니까. 이렇게만 올려놓으면 이게 뭐야, 그죠? 그렇게 해서 오셔서 무방 스케줄도 보시고, 그리고 이쪽 기준의 녹화 방송도 이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린이 교실도 보시고, 그리고 녹화 방송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무료 방송 보시게 되면은 일단 HMM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꾸준하게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도 내일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직장인 교육 VOD가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 1, 2, 3, 4, 5탄까지 있습니다. 9시간 교육. 이거 꼭 구매하셔서 공부하셔서 주린이 탈출하시고 실전 매매 최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내일 공략주 기준을 좀 봐야죠. 그 전에 이제 또 오늘 기준 종목군들의 복귀를 간단하게 할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 이미 4월 15일 날, 또 바이넥스도 이미 4월 15일 날 오픈을 해드렸었고,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었고,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익률을 확인해 봤더니 4월 14일 이후에 이수 앱지스는 75%의 강세를 연출했더라. 근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도 HMM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140%대. 그러니까 굳이 소형주에서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매달려서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앱지스의 이제 오늘 17.5%의 흐름이 값진 것은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위에 놓여진 종목입니다. 거래대금 3위에 놓여지고 변동성도 나왔고,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참 편안하게 대처가 가능해져요. 편안하게. 그래서 그러한 그 변동성의 흐름들을 그냥 소형주에서 막연하게 잡아가려고만 하면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근데 그 부분을 일단 어찌됐건 소형주다 할지라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수반되는 경우라면은 쉽지 않더라도 교육받은 대로 대처해서 수익기준 잡아내고 차익실현 기준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그 전에 올려드렸던 말던 그냥 뭐 보시는 시각적으로 보시는 거 4월 22일 날 08시 50분에 오늘이죠. 개장 전에 이수앱지스 그리고 TK케미칼 2,300개 종목에서 5개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2개가 20%대 폭등. 그렇죠. 나머지는 기준거래량에 못 미쳐서 오늘 접근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개장 초부터 이렇게 그 라이브 방송을 녹화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참 편안하게 수익 기준을 잡아내실 수 있었겠죠. 오늘 야생화 선생님께서 장중에 이수앱 지수를 올려주셨어요. 계좌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래서 야생화 선생님께서 계좌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4월 22일에 18.42% 수익 차익 실현하시고, 자, 뭐 지난주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추천이 있어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어제 매수해서 오늘 오전에 자동 매도 수익 창출했습니다. 얼마 전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샛별형 교육하고 샛별형 교육 속에서 그러한 폭발적인 18%대 수익 잡아낼 수 있었고, 목요일날 교육해드리고 금요일날 편입관 했고, 그리고 월요일날 갭상승 폭등. 그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수익 부분을 올려주시다 보니 이제 동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는데, 주력주 삼성전기에 눌린 폭이 좀 아쉬웠지만 결국은 일단 HMM에서 상당 부분을 수익을 내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주력주 중 하나 순전해서라도 자금액 봐요. 동선님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일사천리님. 안돼, 주력주에서는 정리하시면 안 되고 조금만 더 이겨내시고, 어제 우리가 겪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하나솔루션 오늘 겪은 거죠. 주력주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갈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전기가 내려서 힘들지만 삼성전기가 내려서 HMM에서 수익이 많이 나서 좋아요. 대표님 말씀 욕심쟁이 우후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VIP 방의 분위기, 또 우리 그 요즘에 조금 다소 직장인 방이 침체되어 있으신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수익 낼 수 있는, 또 만기 되신 분들은 전화하셔서 연장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 고객님들은 연장하실 때 이제 일부 혜택을 더 드리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주력주에서 이제 조금만 움직임을 주게 되면은 이런 수익 종목, 이수앱 지수 같은 종목에서 이 큰 수익들 다 잡아가실 수 있잖아요. 뭐 HMM은 사실상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죠. 아름아름 다 대부분 우리 방에서 갖고 계시고 7,000원대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이 이수앱 지수의 전략 기준은 이렇게 교육을 다 잡아드렸고요. 별거 없습니다. 1,500만 주의 10%, 9시 10분이죠. 1,500만 주의 10%, 9시 10분까지 10%. 그리고 소문이 이미 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9시 땡땡의 1%, 9시 2분의 5%의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 그럼 1,500만 주 대비 1%면 15만 주잖아요. 그리고 또 75만 주잖아요. 그 다음 10%면 150만 주잖아요. 그 거래량을 다 넘겼다는 얘기예요. 다 넘겼는데 음봉이었죠. 양봉이면 바로 따라 붙는데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음봉이어서 못 들어갔다. 오히려 그게 기회였다는 거죠. 바로 그냥 양봉으로 쭉쭉쭉 뻗어 올라가면은 어떻게 미처 대처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힘들 텐데,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일단 꼬리 달고 돌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꼬리 달리고 양봉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구간은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놓쳤더라도 최대폭은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변동이 계속 나왔죠. 변동이 계속 나오면서 10%.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높지 않나요? 안 높다 그랬죠. 최대 10%까지 상승. 이거 동영상에서 이렇게 녹화를 해드린 거예요. 동영상에서. 동영상 다시 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실질적으로 저 녹화 부분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는지, 이 교육을 받고 1조 이하짜리 종목은 15%까지도 편입 기준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기준점. 그 기준점을 그대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수앱 지수.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교육 이렇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있죠. 이렇게 시가총액 1조 이하의 시초가. 이게 지금 이제 요 실시간 기준이고 이수 앱지수를 볼게요. 이수 앱지수. 그렇게 해서 이수 앱지수의 기준 여기서 오늘 올려드린 거 보시자고요. 교육하면서 시가총액 1조 이하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드렸는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장중에 밑에 저점 형성한 이후에 2, 3% 변동을 줬을 때 이런 내용들을 다 교육해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노란톡에 같이만 계시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독 알람 신청을 얼른 하시라는 얘기. 구독 알람 신청.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 쪽에 86분 들어와 계신데 엄지척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1조 이하짜리 종목이기에 편입이 가능했었다. 그러면 요자락입니다. 요자락. 시초가 그리고 여기 그리고 꼬리 달린 부분까지 이것을 돌리는 과정의 흐름에 거래량이 터져 있다. 거래대금이 터져 있다. 거래대금이 없다면 못 들어간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나왔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나왔다. 이 가격 기준 잡으면 21,000원 미만, 또 이 가격의 기준을 잡으면 또 앞에 고점을 뚫는 걸로 기준 잡으면 22,000원 전후, 21,000원대 후반. 그러고 나서 24,150원이 고점. 24,150원이 고점인데 이 부분도 설명드렸죠.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 이 일봉 차트 꼬리 부분이 굉장히 긴 겁니다. 20% 후반까지 올라갔다가 24,000원 목표 주가인데 24,15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서도 또 요거 이렇게 잡아드리는 것처럼 야간 교육에서도 잡아드렸죠. 과연 편입의 기준이 잡혔느냐, 요 거래량이 터진 기준이 확인이 됐고요. 확인이 된 거고요. 그죠? 그리고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최고점 대비, 고가 대비 차익 실현 범위의 교육은 다 받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교육 자료를 지금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 번만 더 가시죠. 이 교육의 효과 부분이 실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HMM도 또 교육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채팅방에 교육의 힘 한번 가시죠. 교육의 힘. 저 죄송한데 물 한 병만 주시겠어요? 목이 이게 병원에서 물을 많이 마시라 그랬어요. 그 성대결절에서도. 뭐 목 안에서 좀 열이 나는지 교육의 힘 한번 가십시다. 교육의 힘, 교육의 힘, 교육의 힘. 얼른 교육의 힘. 지금 캐치스탁이 예전에는 그래도 캐치스탁이 100분 이상 들어왔거든요. 제가 방송하는 날은. 근데 지금은 캐치스탁의 인원도 사실 제가 막 띄엄띄엄하고 뭐 시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고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인지 몰랐고 잘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장중에 계속 그 일정표하고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뭐 무리수가 있죠. 교육의 힘 채팅방에도 교육의 힘 교육 자료 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도 교육 자료 또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의 힘. 교육의 힘. 교육의 힘 축축축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각 채팅방에도 교육의 힘 올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질문 올라왔는데 그 회원가입은 지금 뭐 시간이 11시 37분이니까 12시까지는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12시까지는 뭐 전화 주시면 전화를 받을 거고 만약에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개장초부터 같이 가셔야죠. 교육의 힘. 냉장고 있어 냉장고. 교육의 힘.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의 힘이 얼마큼 그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윤정두가 누군지부터 또 한번 쭉 보시죠. 뭐 한동안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 있으신데 입장 인원도 좀 많이 바뀌신 것 같고. 예. 지금 뭐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까 목소리 듣기도 좀 거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목이 아파요 지금.
말이 그렇지 7,681%라는 이 수익률은 세계 기록이에요. 대우증권 대형사였죠. 미래에셋에 빈수됐지만 저 기록은 뭐 평생 앞으로 지구가 망하는 날까지는 뭐 깨지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네이버나 조선 인물 검색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검색해서 좀 보시고. 그리고 이게 럭키증권 카드, 오래간만에 한번 봐볼까요? 럭키증권 카드가 언제 바뀌었는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저 카드가 진짜 34년 된 카드가 맞는지 한번 쳐보죠. 럭키증권 NH투자증권 가면은 그 연역이 나오려나요? 럭키증권이 여기에 뭐 연역이 나오려나? 그래서 71년에 우리 이거 보면 연역이 나오겠다. 왜냐면 연역립 변천 94년도에 LG투자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LG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러면 럭키증권이 생기고 나서 자 이제 90년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반은 맞는데 92년, 91년인 줄 알았거든요. 94년. 예를 들어서 94년 바뀌기 직전에 제가 이 럭키증권 카드를 개설을 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94년부터 지금까지 28년, 29년짜리 카드죠. 지금도 갖고 있어요, 실물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29년 된 카드, 최소. 그리고 이거는 88년경에 개설을 한 계좌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그러면은 34년 맞죠.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윤정두냐라는 것이 검증됐느냐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신증권하고 SBS, CNBC에 전문가분들 40명 모아놓고 수익률 되는데 윤정두가 혼자 1억 갖고 하고 나머지는 다 뭐 500만 원, 1000만 원 거기에 잡주들. 근데 윤정두는 이런 대형주,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로 수익 다 잡아내고. 마찬가지 2015년도 기준에 MTN 방송에서 남들은 이상한 종목 갖고 오는데 윤정두는 극대형주 그걸로 이런 수익. 이게 매년 똑같아요. 2016년 또 2018년 그리고 2020년 또 2021년 그리고 지금의 현재 기준까지도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기준을 주력주로 설정을 하죠. 지금 HMM은 주력주가 아니에요. 수익 종목이에요. 아쉽게도 주력으로서의 비중을 더 실어드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찌됐든 불확실성 부분이 일정 범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의 마지막 변동성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들여다보고 차분히 대처를 하자. 그 기준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달 내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편입 문자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 달의 기준에서도 27,000원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우리는 전량차익 실현을 딱 3번 했다 그랬어요. 이게 교육받고인데 이게 교육의 아주 집합처가 돼버렸어요. 추세, 매집, 펀드멘탈. 그러니까 펀드멘탈 가장 큰 건 이제 실적 개선 펀드멘탈. 그 다음 부분이 추세의 범위. 그 다음에 목표주가 설정하는 갭에 대한 기준. 거기에 이제 매집. 최소 4가지 이상이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펀드멘탈 기본적인 펀드멘탈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가지 부분에서의 기술적인 부분. 근데 누구도 여러분들께 알려주지도 않고 뭐 알려줄 수도 없죠. 본인들 기법도 아니고 기법 자체들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뭘 알려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윤정두 기준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기준 범위가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3가지의 추세 범위부터 해서 쭉 잡아들이다 보니 뭐 수익률 극대화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도 여전히 공략 범위 들어가서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교육을 진행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전부 똑같은 종목이나 이렇게 전부 다 넣어놔요. HMM도 다 넣어놔요.
그러면 HMM의 10월 문자가 지금 없는데 10월 이전께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12월 거까지 이건 몇 월 달 거까지 잠깐 볼게요. 이건 3월 달 거고 그리고 12월 달 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12월 17일 기준에 13,900원 이렇게 17일부터 30일까지 수익입니다. 20% 갖고 가야 됩니다. 언제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비중 유지하십시오. 지금 안 움직였더라도 그렇게 해서 13,000원대에서부터 18,000원까지 1월 4일날 결국은 결실을 맺죠. 1월 4일날 목표주가 상향 18,000원 15,600원 이탈시 50% 차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차익 실현이 안 됐고 49분에 다시 이제 발송해 드릴 때 18,000원 혹은 고점 16,750원 대비 2.5% 조정되는 16,300원 이탈시 50% 차익 실현.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주 공격적이진 않았죠. 그 전에 7,000원대 물량을 12,000원대에 팔고 그러고 나서 저가격대 12,000원, 13,000원, 14,000원에 들어가서 또 16,000원, 17,000원에 팔고 그리고 이제 1월 말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매수가 들어간 거죠. 교육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19,000원까지 2월 내내 계속 매수죠. 그죠? 2월달 3월은요. 3월도 마찬가지예요. 3월 기준에 지속적인 매수 3월 23일부터 25일 또 가격대도 계속 그래. 차익 실현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오버슈팅 나오기 전까지는. 3월 9일부터 보세요. 계속 매일매일 3월 9일부터 22,400원 23,400원 21,200원 21,750원 21,300원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계속 10% 확보.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그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과정에서 29,500원 평단에 좀 고생을 며칠 했죠. 29,500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28,000원대, 7,000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얼마에 산 거? 14,000원대부터 사온 거를. 결론적으로 이 그 HMM은 지금도 여러분들께 가장 우선순위로 드리는 변동성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력으로 드리지 못한다는 이유는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들께 이제 이 HMM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순이익 부분이 적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2조 2천억을 예상을 해요. 시가총액이 11조 원대죠. 응? 3억 4,500만 주 곱하기 뭐 33,000원대 34,000원.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부채가 있죠. 응? 그래서 그 영구채 부분을 산업은행이 행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행사를 안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공적자금식에 자금이 들어갔는데 왜 행사를 안 하느냐 이 기준이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그 물량은 매각할 때 이제 지분에 대한 기준으로 매각 협상에서 판매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묶어서 경영권에 대한 보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량이 들어오면 주가가 일정 범위는 희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운 업체의 PER이 뭐 무조건적으로 기술주들처럼 또 여타 바이오들처럼 뭐 10배, 20배, 30배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4-5배, 대여섯 배 뭐 왜냐면 그 업황우조세라는 게 이제 일정 범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선박이 많이 확보가 되고 증가하게 되면 운임이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도 잡히죠. 아니, 결론적으로 그런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충분한 모멘텀의 기준이 된다. 실적 뭐 쭉쭉 빵빵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죠. 이미 주가에 반영됐느냐 했을 때 상당 부분 반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의 모멘텀의 작용은 분명하게 된다. 두 번째 기준은 추세 범위의 기준이 되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세 범위의 기준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자료 부분에서 뒷부분을 못 보여드렸는데 쭉 넘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군들 위주로 쭉 있어요. 맨 처음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말고 추세에 대한 부분, 추세란 이렇게 해서 쭉 있어요. 오늘 그 2부 원고 이거 잘 보시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이거만 제대로 아시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아시고 계셔도. 저게 뭔데요? 저 기준은 별게 아닙니다. 기존 추세선에 이런 박스 추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상승 추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준에서 이 추세를 넘길 때 위로 넘기든 또 아래로 넘기든 또 위로 넘기든 또 아래로 깨고 내려가든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제 조건이. 그러한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VOD 설명드린 것처럼 9시간에 110만 원이란 말이에요. 9시간에. 그 VOD를 사서 보실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엑기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실전, 구구단 외울 때 그 원리를 알고 외우나? 그냥 막 우리가 실전에 쓰잖아요. 실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처럼 요 기준점에 다른 거 다 떠나서 간단하게만 보신다면 기존 추세선을 뭐 뚫고 올라간다 혹은 하향한다 했을 때 새로운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이 위에서나 아래에서 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더 깨고 내려오면 또 밑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그 변동성의 범위는 5에서 10%. 그리고 기존 이 박스 내에 있던 변동성의 1.5배에서 3배 정도 수준, 그러한 큰 캔들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만 이해가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전문가 전체 전문가들보다 뛰어난 1%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거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냥 박스권 형성됐죠? 혹은 상승 추세입니다. 뭐 어쩌라고. 오버슈팅 나오면 아유 이거 야 여기서 꼬리 달리면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에이 차익 실현 양봉 나오고 있는데 뭐 거기서 막 차익 실현해. 왜요? 그럼 목표 주가 도달했대. 목표 주가라는 게 사실 어디 있어요? 양봉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 오버슈팅 끝자락까지가 비중 유지의 기준인 거죠. 그렇게 해서 현대 글로비스부터 이제 우리가 10월 13일부터 교육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날짜가 2% 갭 상승 이후에 7%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밀린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금호석유하고도 비슷해요. 갭 상승의 강세에 미끄러져서 시초가도 깨고 내려가는 음봉 윗꼬리.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날 말이 그렇지 2% 갭 상승에 7%까지 상승, 현대글로비스가 시가총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게 마이너스로 끝났다면 이건 뭐 장난 아니죠. 그 다음날 이런 인위적인 흐름을 갭 상승으로 감싸 안고 돌린 거예요. 이게 그럼 갭 상승이지. 종가가 여긴데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못 알아들으신다라는 거는 이제 주린이이신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교육을 이렇게 받으시려고 못 주무시고 계시는데, 종가가 여긴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렇다면은 이건 뭐예요? 갭 상승이죠. 몸통과 몸통의 논리는 말 그대로 뭐예요?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만약에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갭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여기에서 종가인데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종목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화딱지 나죠. 갭하락이 저렇게 크게 나왔으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갭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아니라 장중에 어떻게 형성됐겠구나라는 거. 예. 이렇게 갭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돼요. 거기에다가 야 양봉 떠서 축하한다 그랬다가는 진짜 속된 표현으로 뺨싸대기 맞죠. 뭐 축하할 수도 있겠지만은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종가가 여기였는데 시가가 여기야. 와 미쳐버리죠. 갭하락 안 나요? 어마어마한 갭하락이지. 돌려서 다행이지만 이게 그나마도 돌려서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음봉, 이 갭이 있어요 없어요? 갭 있잖아요. 얘도 종가가 여긴데 시가가 여기야. 그러나 더 깨져.
개파락 나왔다 그러지는 뭐 갭상승 나왔다 그럴까봐 그냥 폭락 나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캔들의 몸통과 몸통 사이에 빈 공간이다. 그걸로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는 이런 기준도 그 갭이라는 게 힘의 강도를 보는 거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 현대글로비스는 갭이 나와주면서 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미 이 거래량의 70%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이때 기준은 1,000억 원의 거래 대금을 기준을 잡았어요. 지금처럼 2,000억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결론은 60만 주, 70만 주가 1,000억 원의 거래 대금을 터뜨리는 기준인데 그 이상 터졌죠. 거래량이. 그렇게 되면서 누적 수급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꼬리의 상당 부분을 감싸는 겁니다. 여기서는 추세를 뚫고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스윙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흐름에 운이 좋았던 거는 이런 흐름이 나와요. 중간에 어차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이에요. 여기 거래 터졌으니까 이런 데도 또 들어갑니다. 더 높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또 차익 실현이에요. 꼬리 달려서 그 다음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더 높은 가격이라도 그리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입니다. 그러면 이런 날은 낭패를 안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낭패 볼 수 있지 않냐. 상승 이후에 양봉 나온 다음에 뭐 그러면은 손절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10월 20일이죠 정확히. 10월 19일 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의 대손 충당금을 이번에 다 털고 가겠다. 악재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현대차가 4% 빠집니다. 그랬더니 그 밤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채널 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뭐 현대차가 주가를 눌러서 현대글로비스 주가 띄우고 경영권 승계 작업하기 위해서 세금 들내려고. 야, 말 같지도 않은 전 세계 토픽에 나올 얘기. 아니 그런 내용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릅니까? 금융당국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금융당국은 바보예요.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주가 조작을 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결국은 우리 현대차 비중은 유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개파락이 시간에서 4%였지 실질 개파락 10월 20일 날 20% 개파락이 나왔어요. 시장도 꼬물꼬물했잖아요. 그때 10월 말까지 계속. 근데 거기에 6% 개파락 6%. 시간에는 4%인데 6%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버려요. 결론은요. 6% 개파락 이후에 그냥 6%를 다 돌려놨어요. 현대차도. 근데 우리는 뭘 들었어요? 어찌됐건 뭐 그것이 맞든 틀리든 이슈가 그렇게 불거져 있으니 우리는 변동성 매매는 현대글로비스를 한다. 그렇게 해서 현대글로비스의 마이너스권 2%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내용을 저것을 다 감싸 안고 그렇게 해서 22만 2천 원까지 거기서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윤 정도는 모든 걸 모아놓는다 그랬죠. 어차피 제가 이런 교육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뭐 매출을 내기 위해서 교육을 하겠죠. 그죠? 그 내용의 근거 자료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매매 사인의 기준인가? 문자? 한번 봅시다. 유료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문자가 나갑니다. 장중에 라이브 방송도 방금처럼 설명도 드리고 이게요 말도 안 되고요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10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13일부터 들어갔고 14일 날 이 문자 사인 그대로 뭐 차익 실현도 있고 뭐 별의별. 그러고 나서 20일 날 어떻게 돼? 20일 날 마이너스 2% 출발 이후에 돌릴 때 바로 7분 만에 매수. 뭐 그냥 횡설수설할 이유도 없고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매수. 결국 22만 2천 원까지 갔어요. 22만 2천 원까지 올라간 종목 21만 5천 원에 차익 실현했다. 이게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료 서비스인 거고. 당일날 하루 만에 뭐는 하루야 1시간 50분 만에. 그러나서 이 현대글로비스는 꼬리를 달고 내려옵니다. 저렇게 큰 꼬리를. 그러나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안 보죠. 그 다음 범위가 이게 뭐예요? HMM. 10월 21일. 20일 날 현대글로비스 이후에 자 추세 기가 막힙니다. 끝. 에이 뭐 추세로 설명 안 하고 그냥 갖고 나왔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 다음 화면 볼까요? 10월 23일입니다. 이틀 만에 그냥 시각이 바뀌었겠나? 아니죠. 야, 이거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 매매 기준 보시죠. 23일입니다. 이게 10월. 이게 얼마인데? 여기가 7,500원, 7,600원. 여기가 8,000원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 주봉의 기준에서 교육을 해드리죠. 여기가 이제 10월 보시면 줄 가운데 막대를 딱 세워놓잖아요. 10월 21일 그 주간입니다. 뚫을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실려 있으니까 뚫을 것 같은데 봅시다. 이렇게 뚫렸네요. 윗꼬리가 좀 날렸어. 우리 일반적으로는 저 윗꼬리면 차익 실현하죠. 근데 차익 실현 안 합니다. 왜? 오버슈팅이 안 나왔어. 오버슈팅이 안 나왔어요. 거래 대금 이빨 실리고 그 다음에 우와 7,000원에서부터 10,000원까지 50% 올라왔어요. 40% 정확히 따지면 40% 차익 실현 안 합니다. 왜? 오버슈팅이 안 났어요. 오버슈팅이 뭔데? 하루에 뭐 최소 15% 20% 이상 올라오는 날에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으로 그 다음날 떨어지면 그걸 오버슈팅 자리로 잡는다. 결국은요. 하나 둘 셋 띵! 하루에 20%씩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어요. 저 당시에. 그렇게 되면서 꼬리가 달립니다. 저 꼬리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결과론 쪽이 아니라 저 꼬리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문자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 꼬리에서 차익 실현하고 내려왔더니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더라. 저기서 뭐 짧게 한번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했죠. 그 다음 짧게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왜 보여드려요? 1월 말 14,600원에서부터 가격적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저게 왜 보여드리냐고. 거래가 지금 실려있잖아. OMA 20MA. OMA 20MA.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 라인을 넘겨주고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뒷부분에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간 단계별로 진짜 저 기준을 추세 기준을 추세 교육 기준을 계속 잡아들여 왔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 왔었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교육만 받으면 수익 날 수 있느냐 그걸. 요 내용이 웃기는 것 같죠. 이 내용이 요거 정리해놓은 요 내용이 없어요. 누가 저걸 정리해놓을 건데. 경험도 없고 그냥 거짓말만 하고 소형주 잡주 가지고 대박 났어요만 하고 근데 뭔 저런 걸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하겠어요. 윤정도의 모든 교육 자료는 정형화돼 있죠. 캔들 가지고도 매수 단가가 매수 구간이 어딘지 손절 구간이 어딘지 진성인지 가성인지 이동평균선 갖고도 그램빌의 매매 비치의 기울기를 가지고도 결론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말씀드렸어요. VOD 5강좌가 있는데 한 강좌에 110만 원씩 9시간이라고. 그게 공부하기 어려우시면 윤정도를 머슴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범위가 만도죠. 만도. 그 다음 범위가 기아차. 추세 매매 기준에 12월달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기준에 SFA 반도체. 잘 보세요. 1월달 말입니다. 1월달 말에 장대양봉. 그 다음에 2월달. 꼬리 달고 장대양봉이 꼬리 달고 내려버렸어요. 이게 새로운 추세를 장중에 그려드렸죠. 2월 15일 날. 이게 장중입니다. 장중. 2월 15일 날 종가는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 다음 날. 이틀 만에 대략 한 50% 수익이 나죠. 이틀 만에.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죠.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이. 월봉의 기준에서도. 월봉의 기준에서도 거래량 대금이 없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이제 SFA 반도체 이후에 HMM 다시 보시면 새로운 추세가 생겼죠. 그리고 저 박스를 돌파했죠. 근데 차익 실현 안 합니다. 오버슈팅이 안 나와요. 하루의 변동성이 최소 10%를 잡자. 주가는 올라왔으니까 이때 당시 대비 주가가 올라왔으니 이 당시의 변동성을 놓고 기대할 수는 없으니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20%대 일본 기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10%를 넘기면 고민해보자. 뭐 우리 14,000원대에 들어간 수익 뭐 만만치 않고 50% 이상이고 결국은요 안 나와.
오버슈팅이. 결국은요 안 나와. 오버슈팅이. 결국은요 안 나와요. 오버슈팅이. 계속 갭에 대한 목표 주가만 나오고. 아니 10%는 나와요. 오버슈팅 자락을 잡자고 했잖아. 그게 안 나오는데 무슨 갭풀이나 응? 목표 주가 왔으니까 누가 정한 목표 주가인데? 응? 그 목표 주가 근거는 뭔데? 펀더멘탈 상의 목표 주가요? 아니면 기술적인 목표 주가요? 기술적이라고 하겠죠. 대도 않는 소리 아니에요. 양봉이 계속 뻗어져 올라가는데 거래대금 실리면서. 근데 그게 왜 고점이에요? 이런 때가 이제 고점이에요. 3월 26일 이후에. 장중에 20% 넘기죠. 일본 기준으로. 그래서 삼선 전환도의 기준에서처럼 전체적인 캔들의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돌릴 수 있겠느냐의 기준. 저게 이제 3만원 공방에서부터 미끄러지던 그런 흐름입니다. 재편입 이후에 좀 고생했죠. 29,500원에 편입하고 평균 단가. 물론 밑에서 사신 분들은 더 밑에서 샀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 부분을 저 양봉 크기 보세요. 계속 확대되죠. 띠용 계속 확대됩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더 이쁘려면 거래량이 더 터져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안 터졌잖아. 내일 금요일날 하루에 뭐 어마어마하게 터지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다음 주에 갭 상승 이후에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을 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추세 범위는 더 간다. HMM의 일단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현재로서의 그 가시적인 실적. 두 번째로서는 MSCI 지수 편입 뭐 5월 10일 날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편입 1순위죠. 그러면 이제 수급 부분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 HMM의 이 흐름 범위를 뭐 추세 범위도 있고 매집의 경우도 있어요. 갭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38,000원이냐? 35,000원 목표 주가 넘겼는데 왜 차익 실현 안 하고 38,000원이냐? 차익 실현했죠. 여기서 차익 실현했고 재편입의 기준에서는 요 높이만큼만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게 38,000원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목표 주가는요.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건 이제 갭, 추세, 매집 이런 걸 다 보여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HMM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거의 보세요.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이거 무료 자료 다 올려드렸잖아요. 무료 개장 전에 계속 4월 21일, 20일, 19일, 16일 계속. 그리고 매집에 대한 교육도 해드렸고. 자, 일단 매집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70110 한번 갑시다. 못 알아듣겠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유료 구매하셔서 들으셔야 되고, 거의 뭐 9시간 교육 들으면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지금 요약본, 당장 실전에 여러분들이 쓰실 내용들을 잡아드린 건데, 자, 701109, 캐치스탁도 그렇고, 카톡방에도 그렇고, 또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701109, 그리고 좋아요 한번 90명이 보시고 계시면은 7963 63개는 나와 있어야 돼요. 능동적으로 갑시다. 못 알아듣는데 교육을 할 일이 뭐 있어? 21분이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엄지척 조금 더 해주시고, 그리고 카톡방에 701109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들을 수 있다 하면은 매집에 대한 교육 좀 더 해드리고 진행을 할 테니까 좋아요. 알아듣겠다 701109 카톡방에도 701109 카톡방에도 그렇게 하시고, 엄지척은 왜 이렇게 더디게 나와? 오케이 그렇게 해서 60개까지 쭉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 무료 방송 하더라도 맛이 나죠.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 방송 원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자료는 언제부터 갖고 있었던 자료니? 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 그 이전부터. 저 도서 자료 어느 건지 알고 계시죠? 우리 직원분. 그 도서 자료 지금 한번 올려주세요. 701109를 열심히 눌러주신 방에만. 이게 2007년도 자료예요. 2007년도. 제가 이번 방에 한번 다시 올려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2007년도 자료를 윤정도는 이미 도서로 만들어서
매집에 대한 정의를 다 해놓은 거예요. 논문을 써도 돼 사실은. 응? 농담해 해라. 논문 써도 되죠. 왜? 이게 도서거든요. 이게 41페이지 분량입니다. 이 도서 보시고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매집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이때도 똑같아요. 이 정도는. 뭐 삼성전자만 한다? 아니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2007년도 당시에는 130개 종목이 있어서 지금은 260개 정도 있습니다. 1차 매집, 2차 매집, 3차 매집을 단행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형주를 하나 편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내가 너무 많이 샀어. 그럼 그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견인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매물이 계속 잡혀나가니까 위로 계속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 이제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면 차익 실현할 건데 종목마다 상황마다 다 변동성의 차이가 있고 다 하겠습니다만 일단 1조 이상짜리 그 당시 기준의 대형주의 기준에서 이 정도의 매집이 됐다라면은 분명히 펀더멘탈적인 요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 흐름 속에 이 정도 주가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빠져나간다면은 그거는 손절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시 요즘 시대에 맞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고 요 도서 자료는 2007년도 자료인 거고 예제가 다 2004, 5년, 5, 6년 뭐 이래요. 요 자료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처 70110과 아직 다 못 누르신 분들은 누르세요. 그래서 각 채팅방에 다 올려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제 그 방송 원고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 원고 내용으로 보시면은 이 이제 추세 부분 아까 방금 보신 거고 매집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추세, 그다음에 매집 나와라 오바. 이건 갭 전에 이제 매집이 나오겠군요. 매집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도서 자료의 내용이 이거예요. 요거.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공략 비법 세 가지, 원래 네 가지 공략 비법인데 하나가 빠져 있네요. 어찌됐건 그 기준점을 이것도 중요하죠. 횡보장, 하락장, 상승장에서 프리미엄은 어떻게 줄 것인지. 매집 평균 단가보다 끌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기인해서 이 매집이라는 걸 다시금 볼 수 있는데 이 매집 범위가 LG전자의 매집 기준까지 이제 같이 넣어주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LG전자의 매집은요 이렇게 돼 있죠. LG전자도 같이 보실래요 한번? LG전자 이게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LG전자도 매집이 됐죠. 작년에 매집이 단행되면서 5%의 매집, 5%가 적느냐 안 적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집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매집을 단행하면서 7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매집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여기에 자료가 없네요. 그럼 직접 보여드리죠. 뭐 LG전자의 5월 이후에 매집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름이 돋으셔야 돼요. 그런 거는 12월 23일 상한가 가기 전까지 12월 22일까지 그리고 아이고 2021년이죠. 2020년 그리고 이게 5월. 자 이렇게 보시면은 5월 달에 LG전자의 매집이 이제 단행되기 시작한 거 5월 12일이에요. 그죠? 5월 10일부터 누적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띠용. 작년 12월까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900만 주에 달하는, 그죠? 여기가 900만 주였고 886만 주, 900만 주에 달하는
그러면 몇 퍼센트냐면 5.5%. 왜? 주식수가 1억 3,640만 주. 맞나요? 1억 3,640만 주. 1억 6,360만 주. 죄송합니다. 피곤하니까. 5.5%라고 그랬으니까. 예? 5.5%면은 1억 6천이 돼야 5.5%가 맞겠죠. 900만 주가 되려면. 어찌됐건 그 기준의 매수 평균 단가 8만 원이에요. 8, 9, 72 얼마입니까? 8만 원 매수 평균 단가에 900만 주를 매수했으니 5월 10일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7천억 원을 매수한 거예요. 7천억 원을. 이 당시 기준에. 여기서 이제 12월 22일이니까 조금 높아진 거죠. 8만 1천 원으로. 요게 이제 날짜가 그 전에 막 교육해 드릴 때 뭐 기준 이렇게 잡으면 8만 700원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 8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대략. 응? 우리가 계속 매집할 때. 평균 단가 8만 원인데 주가 9만 원에 움직이고 있어. 프리미엄이 없어요. 왜? 지난해에 8, 9, 10월 달에 횡보 내준 눌림목이었잖아요. 지금의 시장 흐름처럼. 그러니까 무슨 매집 평균 단가 대비 못 움직여서 주가가 9만 원대예요. 매수 평균 단가 8만 원대인데. 결국은 12월 23일 하루에 상한가 만들고 있어요. 하루에. 그날이 수능이 있는 날이고요. 누구? 701109 왜 눌렀어요? 윤정두 생일. 음력 생일. 문자반 직장인반 오픈해드리고 11월 9일날 HMM이 폭등 나와서 행복해. 11월 9일날 폭등이 나와서 행복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월 23일날 L전자 개장초부터 들어가서 상한가. 강법으로 출발했어요. 0.54. 근데 저 거래 대금이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 수익 내는 게 아니고 이게 매집의 기준인데 그럼 HMM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HMM은 2021년 02월 15일부터 누적 순매수가 아이고 HMM 개인들의 누적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얼마요? 1728만 주. 1700. 결론적으로 3억 4,500만 주짜리이니까 대략 얼마? 5%에 달하는 물량의 매집이다. 그러면 펀더멘털 상의 기준에서 지금 현재 기준에 뭐 전환 물량이 있든 말든 부채가 있든 말든 현재 기준에 2조 2천억의 순이익 시가총액은요 11조 수준, PER 5배 수준. 근데 이것이 오버씩 나오면은 당연히 6배, 7배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13조, 14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5조 뭐 이렇게 주가가.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범위까지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편입의 기준을 잡을 때 35,000원 일자 잡고 뭐 이런 기준이 펀더멘털 상으로의 기준도,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조금 전에 매집 단가의 기준, 그렇게 하면 36,000원, 38,000원이 나와요. 세 번째 기준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주봉상으로 또 역시 38,000원이 나옵니다. 그걸 복합적으로 HMM의 당일의 수급을 보면서 변동성을 따라 붙어보자. 지금 비중 20% 있는 거는 차익 실현 안 하고 있어요. 언제 차익 실현할 건데?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에 20%의 변동이 나올 때 이때 차익 실현. 좀 깔끔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봅시다. 왜? 원체 수급이 좋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전환 물량, 행사 물량에 대해서 좀 두들겨 맞았죠. 너무 세게 맞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했으니까 우리는 다 차익 실현 한 거고, 평균 단가 다시 29,500원 수준에서 재편입.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더 밀려서 힘들었지만 결국은 다 돌리고 평단은 원래는 더 낮춰놨고. 그래서 이 HMM 같은 경우에는요, 방 안에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사실은 주력 주산이라고 못 샀어요 라는 말씀도 이제 많이 주시는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래요. 그 전부터도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여기만 지금 동그라미 여기만 위에가 있죠. 이게 뭐냐면 20%의 변동이 나왔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차익 실현 한번 했었다. 그러니까 그때만 차익 실현 두 번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밀려 있고 행보할 때 그때 이제 차익 실현한 거고. 어디죠? 여긴가요? 여기
요 자락에서. 몰라, 하여간에 총 2번 전량차 액실은 총 2번 했습니다. 이 흐름이 쭉 이제 보시면은 이 매집 부분에 대한 교육은 계속 잡아드린 거고, 창구 동향 교육도 잡아드린 거고, 결론은 이 추세 범위까지를 다 설정을 해드린 거고, 수익 범위 보시면 이렇게 4월 19일자에 8% 오른 날 동 선생님 32,000원, 이하 선생님 31,000원, 황금 부모님 35,000원, 골프로 선생님 29,600원, 윤정 선생님 14% 수익. 근데 이게 3월 9일자거든요. 평균 단가 놓고 주식 수만 있으면 만주 19%, 20%, 5,000주, 14% 수익, 37% 수익. 응? 이게 4월 19일 다시 보시면 29,500원, 27,900원, 29,85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단가가? 이거 보시면 답이 나오죠. 3월 18일 날 기준에 21,000원입니다. 14,000원대부터 들어왔는데 개별 매매로 또 차익 실현하시고, 아니면 추가 편입해서 단가 높아질 수도 있고.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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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0원, 뭐 23,000원. 그러다가 한번 8% 움직여서 24,000원대 올라가서 뭐 축제 분위기가 난리가 났는데, 그때 꼬리를 못 잡아드렸어요. 왜? 와, UBS가 그 당시에 뭐 백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하다가 그 UBS가 갑자기 그냥 공격적으로 매도로 돌아섰어요. 아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서 또 폭락이 나오니까 밑에 다시 샀는데 8% 급등 이후에 마이너스 8%까지 밀렸어요. 숨도 못 쉬었죠. 근데 그거 다 이겨내고 3만원대 전부, 이 물량 전부 3만원대 차익 실현. 예? 이게 뭐 중복되는 건 없잖아요. 응? 이 수익이 나니까 그나마 견뎌주는 거예요. 또 야산 선생님 이제 20일 날 ST팜에 대해서 문의 주셔서 제가 동영상 전략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ST팜의 수익 계좌, HMM의 수익 계좌, 20일 날 볼까요, 한번? 지금 졸려가지고 껌 씹고 있어요. 죄송해요. 껌 씹으면서 방송하면 안 되는데, 하루에 진짜 몇 시간을, 지금 요즘에는 머리만 기대면 코골아요. 방송하다가도 머리를 기대면 코골아. 막 너무 힘들어. 목소리도 빨리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일단 어찌됐건 보시면 4월 20일자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수익을 내고 행복해 하시고 계시는데, 4월 20일, 22일인데 이거는 잠시만요. 4월 20일. 여기에서 이제 뭐 20일 날, 그저께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기준에, 다들 이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감내하시고, 시장 상황 감내하시고, 20일 날 맞죠? 이렇게 야산 선생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올려주시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동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왜 안 나오지? 몰라. 하여간에 안 보이시면 이제 이걸로 좀 크게 보시고, 결과적으로는 동 선생님께서 나도 HMM 갖고 수익 냈어요. 이날 삼성전기가 그나마 20만 원 또 찍어준 날이야. 그 막 방한 분위기도 좋았죠. 너무 많이 밀려버리니까 지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런 종목군들로. HMM. 내일 어떻게 전략 잡을까요? 내일의 거래량은 800만 주 정도만 실려도 5%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800만 주 이상만 실리면 5%는 나온다고 봅니다. 윗방향이죠, 당연히. 밑으로 주구장창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제한적이어 보여요. 요 수익들을 다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수익들을. 요 수익들을. 3월 말 뭐 2월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름아름 이런 수익을 다 잡아주잖아요. 아름아름. 요 계좌 수익을 같이 좀 가져가실 분들
동참하셔서 하이닉스 66% 이런 기준 동참하고 같이 가셔서 함께 수익을 내셔야죠. 함께. 외부에 계시면 HMM을 2달 이상을 여러분들께 오픈 채팅방에 HMM입니다 하고 전략을 올려드렸고, 오늘 한 분이 또 올려주셨어요. 저쪽 우리 신규방, 여기가 신규방인가요? 여기에서 HMM 검색해볼까? 아까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HMM 100% 수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거든요. 공지 바꾸세요. 조금 전에 했는데, 조금 전에 거 넘어갔다. 여기 있다. 머이레 선생님 덕분에 HMM 현재 120% 수익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 축하드리죠. 근데 그게 버거우시다라고 한다면, 왜 똑같이 HMM 올려드렸는데 나는 수익을 못 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같이 병행하시자니까. 지금 라이브 방송, 유료 방송 들어와 계신 분들이, 왜 들어와 계시겠어요? 오늘 기준에서도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또, 야상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이수 앱지스. 18%. 이게 왜, 얘를 누르면 왜 안 나올까요? 어찌됐건, 여기 보시면 18%. 그럴 때 동 선생님께서도, 저도 삼성전기에서 밀려 있는데, 그래도 HMM에서 수익 내서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요 수익들 같이 가져가자고요. 요 수익들. 또 후기도 한번 제대로 쓰시고. 자, 결론은 이렇게 갈게요. HMM 자료 지금 한번 채팅방에 쭉 올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기준에 HMM을 설정하실 때 우리가 이 종목의 기준을 내일 아침에 또 들여다볼 거예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또 설정을 해드릴지. 지금 어차피 나스닥 쪽의 강세, S&P 500 지수의 보합, 다우가 좀 눌려 있습니다만, 다우 이제는 업황이 바뀐다며. 여전히 기술주예요. 여전히. 어찌됐건 내일 기준에 HMM 디스플레이, 이주 앱시스, 금호, 석유 여기까지의 기준 거래량 부분 골뱅이 빼고 한번 쭉 올려드릴 겁니다. 이거 참조하시고, 우리 유료방 VIP 방에는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안 올릴게요. 괜히 이제 스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서 이 종목군들의 기준 거래량이 충족이 돼야 돼. 거래량도 충족이 안 되는데 무조건 사. 그래놓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수익 났으면 잘 안 물어봐요. 손해일 때 어떻게 할까요? 손절할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손절 비용을 윤정도한테 옛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대신에 열심히 리딩 좀 해줘라. 열심히 윤정도가 앞길을 이끌어줘라. 멘토 역할을 해라.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고 800만 주의 HMM의 기준은 뭡니까? 800만 주면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거래가 실려요. 그럼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항상 20위 안에 대부분 거래일수의 20거래일수 기준에 항상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 그러니까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3천억 정도 수준 거래가 터지면 당연히 양봉의 기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변동성은 최소 5에서 7% 이상. 11조짜리예요. 시가총액.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내일 추가 매수가 들어올런지 멈출런지는 내일 돼봐야 알죠. 근데 먼저 번에 이틀 연속 들어왔었는데, 오늘 LG 디스플레이의 수급이 300만 주. 300만 주의 기준에 매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340만 주. 하루에 1%에 가까워. 이때 2번 연속 들어왔었고요. 이게 대차 물량 상환이 됐든 공매도 상환이 됐든 아니면 신규 매수가 됐든 일단은 나쁘지 않죠.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도 개장초부터 거래가 터지고 움직이면 좋은데, 오늘 거래량의 약 7, 80% 그렇게 해서 800만 주를 역시 기준으로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수 앱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벌써 14일, 15일 뭐 이럴 때 다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고, 오늘도 목요일도 어마어마한 시세를 동영상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처해서 이수 앱시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익 계좌도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수익 계좌도 여러분들은 그 비용 조금 아끼시려다가 이런 수익도 못 잡아내시는 거 아니에요.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위해서는 내일 기준에 개장 전에 합류를 하셔야 개장 초 종목을 잡아내죠. 개장 이후에 10시 이전에 변동성 승부 안 보면은 오후장에는 진짜 눈 크게 뜨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력주야 이제 뭐 시간 상관없이 기준점 잡아서 대처하면 되는 거고. 이수앱시스 2,500만 줍니다.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결국은 내일도 똑같을 거다. 예? 어제 기준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 목요일 아침 기준에 개장 전에, 예?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22일 날 이수앱시스하고 개장 전이에요. 다 오르고 난 다음이 아니라 개장 전에 이수앱시스와 TK케미칼을 잡아드렸는데 거래량 다 폭발적으로 터졌죠. 금호석유 DBI텍은 안타깝지만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오늘 단기 매매, 변동성 매매는 얘 두 종목 다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분명히 이 중에 터지든 아니면 개장 전에 종목에서 터질 거란 말이에요. 혹은 이두저도 안 되면 장중에 교육 종목에서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일요일 날 저녁이든 이럴 때 내가 어제 가입할 걸. 그 한탄이 나온다는 거죠. 매일매일 똑같아요. 19일은 안 그럴까? 18일은 안 그래? HMM은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내일 저 종목군들 잘 들여다 보시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도 들여다 보셔야겠지만, 저 종목군들 잘 들여다 보시고 전략 기준 잡아내시면 무리수 없다. 그래서 금호석유의 100만 주까지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량이 계속 실려져 있는, 그래서 내일 당장 가격 반발력이 세지 않더라도 어떻게 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아주 이쁜 52주 고가 돌파 이후에 아주 이쁜, 내일은 뭐 이 정도는 넘기고 끝나지 않을까. 27만 8천 원. 그렇게 해서 캔들의 몸통들을 전부 좀 넘기고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52주 고가 랠리의 기준이 계속 형성돼 있는. 꼬리를 빼고 몸통만 보는 거예요. 주봉 기준에서. 내일 이후에 다음 주에 갭상승 나오면 목표 주가가 또 상당히 높아질 수 있죠. 지금은 1차 33만 원, 2차 35만 원 잡아드렸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얼마? 33만 원을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뭐든지 근거와 명분이 뚜렷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이러니까 올라갈 거고 저러니까 내려갈 거고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안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네. 그래서 오늘 기준에 종목군들별로 많이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나마도 LG화학이 빨간불을, 또 만도가 빨간불을, 기아, 현대가 빨간불을, HMM이 2%를, 또 하나솔루션 이동전략 단행을 했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2%.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6%. 거기에 어제 기준에 금호석유, 대덕전자의 27%의 변동성 수익, 이수앱시스, 많은 종목군들을 교육받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무지하게 좋은 장이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HMM은 윤정두가 방송에서 전략 매도라고 하기 전까지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식적인 전략 매도 사인을 드린 게, 공식적인 전략 매도 사인 드린 게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달성이 되고 꼬리 달고 밀려 내려올 때 기준,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루 변동성 20% 나왔던 그 기준, 그리고 두 번 차익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 전략이 안 나옵니다. 왜? 뭐 이제 막 시세가 조금씩 또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정두가 이번에는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뭐 이래 하니까 라는 명분을 명확히 줬을 때, 명확히 드렸을 때. 그럼 가지고 가는 기간은요 5월 중순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제2의 HMM을
잡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HMM의 지금 시가총액 11조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육용 기준에서는요, 오히려 1조 미만짜리 종목보다 HMM의 수익률이 더 높게 형성돼 있어요. 제2의 HMM 내일부터 잡아내서 주력주에서 주춤거렸던 수익을 이쪽에서 다 빼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여전히 HMM 들어볼 자리로, 그리고 조금 전에 올려드린 그 종목 기준 들여다보실 자락으로. 아시겠죠? 일요일에 무방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목도 안 좋고 해서. 근데 우리 정의원님들은 극구 반대를 해. 지금 접속 인원이 없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의원님들께서 잘 안 들어오세요. 제가 목 많이 쓰고 힘들어할까봐. 그렇게 돼야 돼요. VIP 회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요일 날에는 거의 뭐 한 달 보름 만에 야간 무방, 그러니까 3월 초순 이후에 성대 결제를 이유로 일요일 야간 무방 못 해드렸어요. 일요일 야간 무방 보통 4-5시간씩 해드렸었잖아요. 이번 주는 해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서 좋은 종목군들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90명 접속하셨는데 60명 이상 엄지척이 나와야죠. 내일 한번 상상상 한번 또 윤정도의 영원하라 상상상 333 상상상 한번 쭉 올려주시고 카톡방에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엄지척도 좀 눌러주시고, 이 늦은 시간까지 진짜 하나라도 여러분들께서도 건져내시려고 교육 이렇게 받으신 건데, 이왕이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여주셔서 접속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또 능동적으로 보여주셔서 서로 기분 좋게 행복하게 신나게 대처해야죠. 그렇게 해서 엄지척도 쭉쭉쭉 상상상 내일은 엄청나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미국장도 지금 다 플러스, 다우지수만 살짝 약보하고 다 플러스, 유로 플러스. 우리나라 오늘 상대적으로 좀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윗방향의 소진, 이런 부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요일날 야간 무방을 해드리는 걸로 기준을 잡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렇게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도 많은 분들이 그나마 이 정도만 돼도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상 능동적이셔야 돼요.